내심만은 도마. 네, 오늘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이게 개혁인지 아니면 개학인지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연금이 3층 보장으로 돼 있거든요. 1층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2층은 퇴직연금, 뭐 DB형이나 DC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층이 개인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연금저축이라던가 아니면 변액연금이라던가 개인이 따로 운용하는 그게 이제 3층 보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겹겹이 쌓인 연금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게 1층에 있는 국민연금인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준비된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급여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이 근로자가 4.5%를 부담합니다. 이 13만 5천 원을 떼고 급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비율을 회사가 납부합니다. 똑같이 4.5%를 납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총 9%,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27만 원이 국민연금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근로자가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니까 이렇게 떼가고요.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9%를 다 자기가 내는 거죠.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자들보다 부담이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현행은 아까 4.5%, 4.5%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6.5%, 6.5%, 이렇게 해서 총 13%가 납입되게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이었는데 이제는 19만 5천 원으로 6만 원 부담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총 내는 돈이 아까는 9%,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0.5%씩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법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뭐냐면요. 소득대체율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입 당시 월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노후에 받을 때 40% 정도를 국가가 이제 보존해준다는 겁니다. 300만 원에서 40%면 120만 원이 되는데, 근데 원래는 일할 때 받던 월급의 한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보장을 해줬는데, 이게 재정이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소득대체율이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떨어져서 201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43%로 고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국민연금 납부할 때 일한 월급의 한 43% 정도를 보장해주겠다, 노후에.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120만 원 수령하는 거를 129만 원을 수령하도록 바뀐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개인 차원에서 변화인 거고, 국가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되는 거였는데 2071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걸로 15년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금 수익률도 조금 더 높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15년을 뒤로 연장했는데 이게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고요. 하여간 한숨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바뀐 건 뭐냐면 국가가 연금급여,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걸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국민연금 지급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못 박아 놓은 거죠. 그리고 뭐 출산 크레딧을 확대한 것,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 것.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맞게 혜택을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다녀온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정도 혜택을 더 인정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바뀐 겁니다. 보험료율을 높였으니까 일할 때 많이 더 내게 바뀌었어요. 9% 내는 걸 13%로 내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13%를 다 내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6.5%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후에 조금 더 받도록 소득 대체율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40% 이하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43%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많이 더 내고 노후에는 조금 더 받고, 그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통이 되게 많았죠. 민주당이랑 국힘이 협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율도 그렇고, 특히 이제 자동조정장치라고 해서 연금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넣느냐 빼느냐, 이런 걸로도 이제 실랑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자동조정장치는 빠진 걸로 합의가 됐고, 근데 이제 2030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젊은 세대한테 폭탄을 돌리는 거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감당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죠. 이거는 뭐 여야 관계없이 젊은 세대 의원들은 엄청 반발하고 있고, 또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도 이게 맞나
하는 심각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태어난, 그러니까 뭐 2025년에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에 급여의 30% 이상을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니까, 와, 이렇게 하면은 젊은 세대가 고생해서 번 돈을 거의 다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나이 든 노년 세대가 그냥 그 수혜를 입는 거 아니냐. 그럼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반발인 거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 액수를 올려서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적연금에선 불가능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아예 원천 징수하니까 선택이 아닌데,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도 저는 국민연금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처럼 연금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지역가입자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많이 못마땅해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목회자분도 이제 국민연금을 타고 계신데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도 국민연금 우리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그래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연금을 내셨는데, 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더 낼 걸, 이런 후회를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도 국민연금이라는 게 좀 못 믿었긴 해도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아예 사라지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되게 잘합니다.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모건스탠리 같은 진짜 웬만한 자산운용사 뺨치게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재정으로도 지금 계속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국민연금에 저희 세대의 부담이 심해진 거는 좀 솔직히 저도 젊은 세대로서 좀 짜증나고 분하기도 한데, 그래도 내는 게 뭐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개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이런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을 통해서 진짜 기초생활, 노후의 최저생계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저생계비로만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로운 노후 준비는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으로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설사 국민연금이 조금 뭐 적게 나온다거나 할지라도 노후 생계가 아예 위태롭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좀 지혜롭게 잘 굴리는 게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S&P 500이라고 미국의 500개 대기업을 모아놓은 인덱스 펀드가 연 복리로 수익률이 지난 100년 가까이 거의 9에서 10%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연 복리 9에서 10%면 진짜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게 한 7년마다 원금의 2배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락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하락장을 이겨내고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난 40년 연평균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꾸준히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인덱스 펀드를 쭉 모은다면 나중에 국민연금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노후 생활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이, 특히 이제 개인연금 관련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으는 방법도 있죠. 그럼 이제 연금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고요. 다만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를 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이 급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받는 그런 변액연금을 활용해서 S&P 500이나 나스닥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평신도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